자, 두 번째 파트 한번 봐봅시다. 일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할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거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fx 한번, 여기 fx 한번 봐보면 구간,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고요. 그러면 얘는 최소값만 가지게 돼. 이런 꼴로 생겼으면. 왜냐면 최대값에서 얘가 뚫려 있잖아. 근데 얼마나 가까이 가는지 우리가 숫자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없다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열린 구간 A, B에서 그냥 증가만 하는 꼴인데, 얘는 최소값은 A에서 갖고 최대값은 B에서 가져요 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야. 알겠죠? 얘는 최대 최소가 다 없는 함수입니다. 열린 구간이면 없어. 이렇게 생기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fx 같은 경우는 첫 번째 fx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닫힌 구간 AB입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닫힌 구간 AB라는 것은 B에서의 함수값이 정의가 돼요. 그쵸? 그 함수값이 정의가 되고 이 끝에 있으므로 최대값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값은 제일 아래에 있는 값이 정의가 안 되어 있어. 그치?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완전 가까운 값을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fx는 구간에서, 열린 구간이든 닫힌 구간이든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위의 함수에서는 없죠. 그쵸? 연속함수 없어. 그래서 안 돼. 그죠? 이 정의는 우리가 흔히 보던 2차 함수죠. 어떤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이렇게 연속이어야지만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대 최소의 정리, 이거는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라는 게 뭐냐면, 어떤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면 fx는 연속이에요 라는 말이 무조건 성립하진 않는다고 발레까지 들어주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요. 역을 한번 먼저 적어 봅시다.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 구간 내에서 fx가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면 fx는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 말은 절대 틀리다고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맞는다는 법 없다고. 그래서 한번 발레를 통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내가 여기를 a, fa라고 좀 잡아볼 거고요. 여기
여기를 B, FB라고 좀 잡아볼게. 그럼 얘는 최대값은 얘고 최소값은 얘라고 지금 존재하고 있죠. 최대 최소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함수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가요? 이거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 아니라고 적지 말고 불연속. 왜 그렇게 되냐면 B에서의 함수값이 정의되지가 않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X는 B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야. 알겠죠? 발레 한 개 더 볼 겁니다. 여기를 A, FA라고 좀 해보고요. 얘를 좀 더 밑에다 그리자. 여기를 B, FB라고 해본다면 최대값 여기서 정의되죠. 그죠? 최소값은 여기에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연속이죠? 오케이.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꼭 새겨뒀으면 좋겠고요. 이게 일단 최대 정리의 다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이값 정리를 좀 볼 건데 사이값 정리 너무 뭔가 자명한데 문제에서 너네가 좀 흔히 못 찾는 경우들이 많아. 일단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하나만 좀 가져와 볼게요. 임의로. 일단 A, B가 있고 FA 값 FB 값이 있을 때 fx가 왜 계속 사라질까?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고 해봅시다. 얘는 y는 fx예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라는 것은 FA와 FB 사이에 어떤 y는 k라는 얘가 존재를 해. y는 k라는 얘가 존재를 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만나는 이 점 있지. 그지? 이 점에 대한 x값이 무조건 a와 b 사이에 있어 버린다고. 오케이? FA와 FB 사이에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이 정의되는 X값이 A와 B 사이에 무조건 있어 버린다는 거야. 이게 사이값 정리고요. 앵쌤 그냥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뭐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거든. 절대 돌아갈 수 없고요. Y는 K는 한도 끝도 없이 늘어져 있는 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는 이게 다고요. 말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이거 연속이어야지 가능해. fa랑 fb가 다를 때 FA와 FB의 사이에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는 K인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왜 적어도 하나라는 말을 하냐면 fx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 이거 연속이잖아. 맞죠? 이럴 때는 y는 k에 만족하는 3개 되잖아. 이거의 개수를 뭐 면밀하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적어도 하나, 이 말을 좀 최소 1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자. 일단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4번 한번 봐봅시다. 사이값의 정리라는 것을 사용하면 방금 했던 거요.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판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밑에 문제들 보면서 한번 같이 판별을 해 볼 거고요. 일단 적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줄게. 함수 fx라는 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어떤 fa랑 fb가 두 개의 함수 값을 곱했을 때 음수이면 방정식 fx는 0이라는 것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이더라 너무 당연하다. x축 여기 있고요. fx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대. 그럼 내가 구간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fa 함수값은 음수예요. fb의 함수값은 양수죠. 두 개의 함수값을 곱하면 음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오케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무조건 fx는 0을 만족하는 예요. 그 근이요. 그 근은요 a와 b 사이에 있게 되겠죠. 오케이. 또 적어도 하나라고 했던 이유는 얘들아 사실상 봐봐. 너네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 구간이 a부터 b까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fa랑 fb 얘네들 곱하면 양수인데요. 근데 근이 있어요. 그쵸? 이런 경우는 얘들아 범위를 너무 넓게 잡혀 있어서 그런 거야. 문제에선 딱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구간에서 근이 존재하냐? 했었을 때 물어보지 않아요. 그 구간을 좁혀가면서 이제 알아보는 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밑에 것도 한번 보면서, 밑에 문제들 보면서 한번 봅시다. 얘네들의 방정식은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좀 보여보래. 우리 이제 4차 함수, 3차 함수도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뒤에 나오면 4차 함수, 3차 함수, 개형 판단하는 거 나와요. 일단은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얘들아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지는 무조건 확인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너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너무 자명하게 알겠죠?
다항함수니까 무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지 확인을 해야 돼. fx는 x4제곱 플러스 x3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 이거의 함수는 닫힌 구간 1에서 3에서 연속이고요. 뭐 확인하자고? a랑 b의 값을 확인하자고, 함수값을. 그러면 f1의 값이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나옵니다. f3의 값이요.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 정확한 값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돼요. f1은요 마이너스 6이니까 음수예요. f3은요 27씩 사라지니까 양수네. 오케이? 그래서 f1이 음수고 f3이 양수였으니까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fx는 0은 열린 구간 1,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된다고요. 밑에 주어진 방정식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는 0꼴로 만들어서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는 0. 이게 지금 열린 구간 0,1에서 연속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 내가 fx를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에서 연속이어야 되는 거죠. 연속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연속이다 이거. 알겠죠? 연속인 걸 먼저 확인을 해주는 거고 f0의 값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권철아, f0 값 뭐냐? 정말? 너 저기서 개념 수업 안 하잖아. 정말 잘 몰라? 태연아 믿을 게 너밖에 없다. 몰라? 안 되는데. 경진아, F0 값 구할 수 있겠니? 너도 잘 기억이 안 나니? 얘들아, 이거는 너네 중3 과정에서도 배웠다. 함수라고 어려워하지 마라. 할 수 있겠니? 정말? 맞아. 얘들아, 일단 여기 0 들어가면 0 되는 건 알겠지? x sin x에서 0 들어가면 0 되죠? 0 곱하기 sin 0이야.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0이 되는 값이 뭐냐? 코사인 0은요. 우리 이거 했어. 중3 때 했어요. 코사인 0은 1입니다. 1. 그죠? 그리고 삼각함수를 배웠던 얘들은 코사인은 x값입니다. x값. 그죠? x값이 0일 때 단위원에서 생각하는 거야. 코사인은. 그죠? 그러면 1이 될 테고요.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릴 거고 f1이라는 얘는 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1이 됩니다. 그죠? 1이라는 얘는 사인 1이 큰지 코사인 1이 큰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준열, 사인 1이 크냐 코사인 1이 크냐? 코사인 1이 크다고?
아니야, 코사인 1이 더 크지 않아. 좀 단위 원에서 가져올 거고요. 얘는 y는 x입니다. 여기에 동경은 4분의 파이예요. 너네가 흔히 알고 있는 45도요. 그죠? 4분의 파이고요. 4분의 파이는 결국 1보다 작은 값이야. 너네 파이 3.14 어쩌고 저쩌고인 건 알잖아. 그치? 그걸 4로 나눴어. 1보다 작은 값인 거 알겠지? 그죠? 그러면은 1이라는 값은 요쯤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야. 여기가 코사인 1, 사인 1의 대략적인 위치라고. 오케이? 코사인이 크냐 사인이 크냐? x값이 커 y값이 커? y값이 더 크죠? 그쵸? 이거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얘는 0보다 크게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값의 정리에 의하여 얘들아 요 그림 옆에 좀 그려놓으면 좋겠어. 삼각함수 안 배웠던 친구들도. fx는 0이라는 것은 열린 구간 0,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 45도를 4분의 파이라고 좀 적어 놓으면 좋겠네요. 얼른 갔다 와. 요 밑에 문제는 4번 문제 하면서 설명했던 문제랑 똑같아요. 방정식이 열린 구간 0,2에서 근을 갖는지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래. 그리고 2차 방정식을 직접 인수분해해서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래요. 보면 일단 fx를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할 거고요. 얘는 닫힌 구간 0,2에서 연속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값의 정리를 쓰면 f0의 값이 1이에요. f2의 값은 3이에요. 그냥 산수니까 바로바로 한 거다. 둘 다 양수네. 맞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사이값의 정리를 한 거고요. 인수분해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인수분해 해버리면 2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x의 값이 두 개의 근이 존재하잖아. 맞죠? 아까 4번에서도 말해줬듯이 무조건 양수 한다고 해서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알겠나요? 그래서 그림적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보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프 그리기 쉽죠? Y축 그릴 필요 없어 얘들아. 나는 근을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Y축 그릴 필요 없다. 여기 2분의 1이고요. 여기 1이고요. X는 0은
이쯤 있을 거고 x는 2는 요쯤 있을 거죠? 그 사이에서 근을 무려 2개나 갖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fx는 0이라는 것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않는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성립 안 하는 거야. 지금 사이값의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 거라고. 여기 성립한다? 그 반대다. 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게 더 깔끔할까? FA랑 FB가 서로 곱했었을 때 음수이면 fx는 0 사이, fx는 0이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했지만 만약에 얘가 양수가 된다고 하면 안 갖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얘들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언급을 해주는 거야. 알겠나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혹시 여기 페이지 인쇄 안 돼 있는 친구들 있니? 너 안 돼 있어? 그러면 따로 좀 뽑아서 줄 테니까 일단 이걸로 좀 봐봐. 얘네들이 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근데 많이 접근을 못 해내는 문제들이라서 이번에 추가를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보면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g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fx랑 gx가 곱해졌을 때 x는 a에서 연속이기 위한 조건을 좀 적어보라는 거야. 일단은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려면 쌤 연속 곱하기 연속만 연속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항상 얘네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려고. 일단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ga는요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으로 갔었을 때 gx랑 같을 거고요. 리미트 x가 a랑 우극한으로 갔었을 때 gx랑도 같은 거겠죠. 그죠? 내가 얘를 하나의 기호로 좀 표현하고자 일부러 적었어. 감마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인 거를 지금 찾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럼 fx 곱하기 gx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이요. fx랑 gx를 곱한 것은요. 어떻게 돼? 얘네들 극한 찢어질 수 있다 했죠? 알파랑 감마 곱한 거가 되겠죠. 알파 곱하기 감마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얘네의 우극한은 베타 곱하기 감마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의 함수값이요. 이때 함수값 지금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하나는 알파 곱하기 감마일 수 있고요. 또는 베타 곱하기 감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감이 잘 안 잡힌다면 옆에 그림을 조금 봅시다.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함수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좌극함과 같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야. 2번 같은 경우는요.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은 경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들아 결론적으로 지금 알파 곱하기 감마랑 베타 곱하기 감마가 지금 다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지금 알파 곱하기 감마는 베타 곱하기 감마는 알파 곱하기 감마. 이게 1번 경우고요. 또는 알파 곱하기 감마는 베타 곱하기 감마는 베타 곱하기 감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굳이 적자면. 그럼 생각해보면 얘들아 알파랑 베타가 지금 다르다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알파랑 감마를 곱한 거랑 베타랑 감마를 곱한 게 같대. 그럼 감마의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겠냐? 민찬아, 뭐가 될 수밖에 없겠냐, 감마의 값이? 야, 넌 2 곱하기 x랑 3 곱하기 x랑 같아. 그럼 x값이 뭐야? 0. 알겠어? 감마의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필요 충분 조건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봅니다. 감마가 0이면 알파 곱하기 감마는 베타 곱하기 감마. 이게 성립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알파 곱하기 0은 베타 곱하기 0. 이게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리미트 a의 좌극함과 리미트 a의 우극한이 함수값과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있나요? 그래서 진짜 이제 말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호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너네가 헷갈릴 수 있어. 말로 한마디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즉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은 0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감마가 0이어야 된다고. 감마는 연속 함수가 수렴하는 곳이라고. 오케이? 지금 여기 문제에서 불연속 위치는 A였고요. X는 A였어요. 밑에 내가 빨간색으로 적은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이 헷갈리고 잘 안 외워지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게 해라. 밑에 문제 이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fx라는 얘가 저렇게 생겼고요. fx 곱하기 f의 x-a라는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을 좀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한번 봐보자. 연속이 된다는 것 자체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적어봅시다. x가 a의 오른쪽에서 올 때 fx-a는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fx-a가 같아야 되고요. 이게 fa 값과 f의 0 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 알겠죠? 그죠? 결국은 너네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fx는 0에서의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요. 그죠? 우린 사실상 확인해야 되는 게 총 3개처럼 보이지만 얘를 적어보면 좌극한만 봐버리면 되겠죠? 좌극한, 우극한만 같은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fx역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7이죠? x의 우극, 0에서의 우극한을 볼 거니까 그죠? 연속함수니까 극한값 집어넣어도 상관없다고 내가 말을 했었고 x-a, a의 우극한으로 간다면 얘는 0의 우극한으로 가고 있는 거 알겠나요? 다시 x-a가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져요. 그러면 함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y는 x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a인 부분이지. 그치? 근데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a 여기 있죠?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0의 위쪽에서 오고 있는 거 보이니? 오케이. 0의 위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0의 우극한을 보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럼 0의 우극한이랑 같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0 집어넣은 거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7 이거랑 자 a의 좌극한으로 볼 거예요. a의 좌극한은 여기 있죠? a 플러스 1과 좌극한 마찬가지 얘는 0의 왼쪽에서 오게 될 겁니다. 똑같은 꼴로 이렇게 올 테니까 0의 작은 쪽에서 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0의 좌극한 보면 되니까 1이요 1 됐나요? 결국은 문제에서 방금 위에서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은 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가 불연속이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가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7이 0이 돼야 되고요. a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총 2개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오늘 개념 수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엄마.